안녕하세요. 마이크를 샀으니 뭐라도 해야 돼서 오늘도 밖에 나왔습니다. 저희 동네는 아니고 아파트 보러 왔어요. 아파트. 따로 부동산에 연락해서 보러 온 건 아니고 궁금한 단지가 있어서 이렇게 그냥 차 끌고 유유자적 와서 상가 방문하면서 겸사겸사 단지 내부 구경하려고 왔습니다. 아직 결정된 게 없어서 보고 싶은 데 있으면 그냥 이렇게 싹 둘러보고 동네 분위기도 확인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 지역이고 현실적으로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가격대의 범위여서 이렇게 와봤습니다. 예전과 다른 게 있다면 예전에 아기가 뱃속에 있었는데 지금은 아기가 태어나서 손이 좀 많이 간다는 거. 그래도 뭐라도 해야죠. 사리사욕도 좀 채우고 이제 이 단지를 찔끔찔끔 둘러볼 생각입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당연히 지금 주말을 이용해서 온 거라 차분하네. 여기를 일부러 이렇게 온 이유는 여기가 그래도 제 형편에서는 가장 현실적인 단지더라고요. 모아놓은 거에다 대출 받아서 들어갈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단지인데 평수는 또 크고, 그래서 어차피 들어가서 살아야 한다면 오래 살 거면 종합적인 걸 고려했을 때 잘 찾아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역시 아파트의 꽃은 놀이터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애를 안 낳긴 하는데 그래도 이런 거는 다 기본적으로 잘 돼 있는 곳이 많더라고요. 옛날 단지를 가봐도 그렇고 이런 준신축급도 그렇고. 수원역이 조금 가깝긴 할 거야. 근데 어쨌든 많이 멀어지는 건 맞아. 그게 이제 지하철역 기준이잖아. 어쨌든 버스를 타고 또 가야 되니까 모든 거를 분당에서 일했던 거에 맞출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좀 자꾸 그걸 고려를 하게 되는 것 같아. 원래 이제 그쪽 이제 생활권이었어서 그런가. 지금 보니까 아까 갔던 데인지는 모르겠는데 저기 외벽 보수하고 있네. 비슷해 보여. 보통 좀 맞추는 편이니까 저거 보고 그냥 가자. 차 마시게? 많이 그래서 그냥 여기서 잠깐 보고 가려고. 연락 안 하고 가도 되지. 설마 문 닫았을까? 자영업자가 그러면 쓰나? 대부분 카페에서 나와 있어. 내가 알기로는 거의 있다고 했어, 본인이. 여기만 바깥에 딱 보고 가자 그럼. 굳이 안을 지금 볼 필요가 있나 싶어서. 메인이 아까 저거였거든. 약간 이제 평형이 큰 걸 보고 나니까 왠지 장기적으로 봤을 땐 그래도 좀 큰 데를 들어가는 게 낫지 않나. 어차피 들어간다면 좀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렇게 할 거라고 마음을 먹었다고 했을 때 투자 여러 가지 자산 증식의 개념에서 조금 벗어난다고 했을 때는 그냥 이제 실거주로 좀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애가 둘이 생긴다고 전제를 해놓고, 근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작은 데서도 맞춰 살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국평을 들어가는 게 제일 깔끔한 거지. 이제 국평이 59제곱 84제곱이거든 근데 아까 보고 온 데가 84제곱이고 그 두 번째 간 데도 59고 지금 가는 데도 59야 가격은 조금 저렴하지. 근데 이제 어차피 우리가 다 저층을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럼 차라리 큰 데가 낫지 않나? 어차피 고층을 안 갈 거면. 그래도 이제 3에서 5층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제 애기들이니까 층간소음 이슈가 있어서 근데 1층은 이제 좀 덜 하지? 위로는 좀 소리가 올라가겠지만 아래로 쿵쾅거리진 않겠지. 근데 또 우리는 이제 형편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아마 들어가면 그냥 계속 살아야 될 것 같긴 해. 장단점이 있는데 나도 그런 생각 때문에 집을 사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건 있거든. 나도 내가 선택했던 건 아니지만 우리 집안 사정 때문에 이사를 많이 다녔고, 내 이제 10대, 20대에는 아예 집이라는 그런 공간의 개념 자체가 없던 사람이었어서 집이 없었던 건 아닌데 이제 다른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았던 경우가 더 많았어서 그런지. 근데 너 직장도 직장인데 너 교회가 제일 걱정이다. 옮겨야 하는 거 아이가? 무언가를 얻으려면 무언가를 포기를 해야 되는 거지. 그건 맞지. 어쩔 수 없어. 우리가 이제 다 얻으려고 하면 안 되더라고. 나도 다 얻으려는 생각은 없는데 다 얻을 순 없어도 그래도 제일 좀 저기한 걸 해야 되지 않을까. 친한 동생이 운영하는 카페 와서 휴식도 즐기고 있습니다. 사실 보고 싶어 온 건데 이럴 때 매출을 좀 올려줘야 되는데 한사코 거절을 해서 그 목적은 실패했습니다. 여기는 그랜드 피아노가 무려 2대나 있습니다. 사장님의 열정이 대단하신 그런 곳이라고 다시 느껴지는 순간이. 배달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팔자 좋게 여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거 보면 나도 배부른 딸배가 맞지.
확실히 아이를 데리고 이것저것 하는 게 쉽지는 않군요. 100일도 안 된 아이라 장황한 계획을 세우고 나가봤으나 현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아파트 단지 보고 친한 동생 카페 가서 얘기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마지막으로 식사하고 조금 전에 집에 와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어쩌다 보니 청약에 당첨이 되어서 지금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내 집 마련에 조금 더 가까이 갔는데 문제가 조금 생겼죠.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청약을 해서 당첨된 단지의 평형이 투룸이라는 거죠. 그때는 그래도 둘이서 어차피 영끌이니까 들어가서 살면은 집세랑 관리비 정도는, 공과금 정도는 충분히 낼 수 있으니까 이제 청약을 넣었던 건데, 당첨된 것까진 좋았고 계약금도 잘 냈고 중도금도 1회차는 갚았죠. 여전히 순항 중이긴 한데 새로운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애기도 생기고 짐도 조금 늘어났는데 지금 사는 집보다 작은 집으로 갔을 때 과연 이게 잘 꾸려질지에 대해서 조금 확신이 안 서더라고요. 무작정 큰 집이 필요한 건 절대 아니죠. 개인적인 생각으로만 봤을 때는 짐은 줄이면 되는 거고 미니멀 라이프를 지향하면 되는 건데,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될지 조금 확신이 안 서가지고 막막하기도 하고, 멀리 가더라도 조금 더 저렴하고 방이 큰 쪽으로 거처로 옮기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배우자랑 좀 이야기를 해보고, 저번에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도 한 군데 보고 왔고 오늘도 또 갔다 왔죠. 계약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단지 분위기랑 주변 인프라 정도 확인하고 싶어서 직접 가봤죠. 임장이라고 하긴 또 애매하죠. 부동산 전문가도 아니고 뭐 그런 쪽으로 배운 사람도 아니어서 저 아래 동네 막 내려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인프라는 또 비슷하더라고요. 지금 사는 곳이랑 크게 막 엄청 격차가 있는 수준은 아니고, 하지만 그에 비해서 이제 집값은 확실히 싸더라고요. 간단하게 표현을 하자면은 지금 들어가는 곳에서는 한 달에 대출금만 200을 갚아야 된다고 했을 때, 내려가서 본 데는 모은 거 조금 보태서 만약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뭐 한 달에 6, 70만 원 대출금이 차이가 크죠. 사실 부동산은 우리나라에서는 좋게 말하면 재산, 나쁘게 말하면 투기의 수단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 정도의 욕심은 사실 없었거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청약 당첨되기 전까지는 뭐 어디 괜찮은 신축 혹은 준신축 빌라만 들어가도 인생 열심히 살았고 성공한 인생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고, 제 배우자도 결이 비슷하고 아파트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었는데, 주거의 관점으로 그리고 다양한 부분에서 조금 고려를 해봐도 생각보다 갈 곳이 있어요. 엄청 많다라고 말은 못하지만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연식도 엄청 오래되지 않고 적당히 타협하면 조금은 수고하지만 그래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꽤 많더라고요. 고민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많은 분들은 당연히 제가 청약이 당첨된 곳에 들어가서 실거주를 하고 기간을 채워서 이제 비과세로 팔고 나와야 더 좋은 거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그렇게 몸테크를 둘이서 잘 할 수 있을지, 그 과정에서 생기는 변수에 잘 대처 혹은 감당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둘 다 확신이 안 서더라고요. 일단 뭐 경험도 없고 주변에서도 이런 과정을 거쳐온 분들이 없는 게 또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제 저희 부모님, 배우자의 부모님 쪽이나 그런 쪽으로 겪어온 과정이 없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경험에서 우러나온 그런 조언을 구할 사람들도 없고, 물론 뭐 인터넷에서 많은 걸 참고할 수 있지만 사실 이게 각자의 의견이 다 다르거든요. 이제 집이 없거나 부동산에서 쓴맛을 본 분들은 되게 부정적이고 비관적으로 표현을 많이 하실 거고, 그리고 부동산을 통해서 긍정적인 경험을 하셨고 혹은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고 희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계속 올라가는 쪽으로 많이 전망을 하실 거고, 이게 각자의 의견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저는 뭐 이런 쪽으로 욕심이 없던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걸 하는 과정 중에 이렇게 선택의 기로에 놓인 사람으로서 감당 가능한 선에서 가정에 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렇게 다른 지역에 있는 아파트 단지도 한번 보고 오고 그렇게 움직이게 되더라고요. 뭐 제 형편과 제 수준과 제 마인드를 봤을 때 뭐 당연히 오르지 못할 나무를 막 동경하면서 쳐다보는 스타일은 아닌지라 가꾸어온, 일구어온 게 있으니까 이제 거기 안에서 선택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고개를 돌려서 이렇게 주변을 보기 시작했고, 보다 보니까 생각보다 괜찮은 숲들이 보이더라고요. 그 가운데 핀 꽃들도 보이고, 또 다시 생각해보면 제가 하는 일 특성 그리고 제가 살아온 삶에서의 그런 환경, 그런 것들도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짧게 얘기를 하자면 저는 이제 환경이 그런 쪽으로 조성이 돼 있다 보니까 뭐 저의 집에 대한 개념도 없었고 제 공간에 대한 개념도 없었고, 되게 중요한 시기에도 이제
어디 한 곳에 뿌리를 내리고 살지를 못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단점도 많죠. 지역 커뮤니티에서의 인맥도 없고, 물론 이건 제 성격도 크게 한몫한 것도 있지만 그것도 포함해서 영향을 받은 것도 있죠. 어디 한 곳에 뿌리 내리며 살 여력이, 그런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고, 뭐 일단 한국에서 초중고를 못 나왔으니 그리고 대학교도 다른 지역으로 갔고, 거기서도 이제 뭐 기숙사, 뭐 자취, 돌아보면 이제 단기죠, 단기. 5, 6년, 10년씩 사는 게 아니라 짧게. 그러다 군대도 갔다 오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나의 공간과 그런 집에 대한 그런 관점이 없었죠. 무늬만 어른이 되어서 결혼도 하고 가정이 꾸려지고 나니까 이제는 조금은 내 집 마련에 대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앞서 말했듯이 뭐 오르지 못할 나무를 쳐다보는 건 아니고 제 수준에서 감당 가능한 선으로만 보는 거죠. 앞에 말한 건 약간 단점의 개념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장점은 어딜 가서도 뭐 내가 뭐라도 하면은 살 수 있는 건 다행이지 않나, 이런 마인드가 됐죠. 뭐 그렇게 열심히 배우고 지식을 쌓고 경험이 많고 뭐 기술이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좀 몸쓰는 일을 많이 하는데, 그런 건 어디 가서든 아직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두려움이나 망설임은 없는 게 또 그나마 가지고 있는 단 하나의 재산이 되어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사는 곳으로 올 때에도 두려움이 하나도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지만 엄청나게 두려워서 한 발짝도 떼지 못하는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건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누군가에겐 이게 되게 사소한 것이고 별거 아닌 것일 수도 있죠. 뭐 어쨌든 저는 그랬었기 때문에 이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데, 긍정적으로만 바라볼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긍정적일 수 있지만 문제가 생기거나 위험 요소가 생겼을 때에도 조금 데미지를 덜 받을 수 있는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정리를 하고 이사를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네요. 누군가에게는 되게 미련하다고 핀잔을 들을 수 있는 선택일 수도 있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감당 가능한 선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부자가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바라볼 수 있게 된 것만 해도 꽤 큰 성과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통화하면서 저희 가족이랑 얘기를 했던 건데, 어차피 내가 죽지 않는 이상은 어딘가에 돈을 내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모두가 집을 살 필요는 없지만 내가 어차피 돈을 써야 된다면 집을 사서 거기다가 돈을 쓰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집을 사는 게 조금 더 나은 선택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월세를 내면 없어지는 돈이고, 전세를 들어가도 좋지만 전세는 재계약에 대한 압박과 어차피 내 집이 아니고 그거 받고 전세 사기 이슈까지 있잖아요. 물론 저는 전세 사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지만, 뭐 이런 단점들을 생각할 때, 물론 집을 샀을 때도 단점이 있지만 돈을 모으는 것보다 쓰는 사람이라면 집을 사서 거기다 돈을 쓰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직 어리지만 나이를 먹어가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 집을 산 사람들이 꽤 있어요. 엄청 가까운 사이는 아니고 그냥 SNS로 보는, 제 삶에서 이렇게 거쳐가는 과정 중에 만나고 그랬던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느낀 게, 그 과정에도 집을 사는 사람은 꾸준히 있는데 최상의 선택은 아닐지라도 뭐 저 기준으로는 나쁘지 않은 선택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집 마련에 부정적인 분들도 존경하지만 어차피 돈 쓸 거면 차라리 집을 사서 돈을 쓰는 게 본인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건설적인 선택일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시간은 내 편이 아니더라고요. 지금 하루하루 살 때는 뭐 언제 그 세월이 오나 하지만 잠깐 뒤돌아보면 그 세월은 금방 지나가 있더라고요. 각자 생각하는 바, 뜻하는 바를 잘 이루어 나가고 누리는 것도 좋지만 발전되는 방향으로 고민을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아직은 배달이 좋고 배달을 계속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생각이지만 요즘은 조금 다른 거에 관심이 요만큼 생겼어요. 찔끔. 보다 보니까 자동차 진단평가사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걸 한번 공부를 해볼까 조금 고민은 되는데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는 했어요. 만약 내가 분양권을 정리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그거를 진짜 하려고 마음을 먹을 것 같다라는 얘기는 했었어요. 물론 이 얘기도 빼놓지 않았지. 나는 수 틀리면 배달 아니면 택배를 하면 된다. 절대 만만하게 보는 건 아닌데, 배달은 원래 했었고 택배는 자격증을 따놨으니까 차를 살 형편은 충분히 되니까, 과몰은 못하지만 1톤 탑차 정도는 살 수 있으니까 뭐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두서없이 말이 많았는데 결론은 집을 사세요. 투기하실 능력이 되는 분들은 투기하시고, 저는 그런 능력은 안 되니까 실거주용으로 한 채 사고 싶은데, 가정을 위해서는
좋은 선택이지 않겠나. 떨어져도 어쨌든 모아놓은 돈은 없어지지 않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3, 4억짜리 집이 뭐 1,000만 원, 500만 원 막 그렇게 되진 않잖아요. 나라가 망하더라도. 아, 나라가 망하면 뺏어가겠구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조금 더 게으름을 이겨내고 하나하나 기록을 남겨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언제나 행복하시고 기쁘게 사시고 웃으세요. 감사합니다.